자,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TV 김민준입니다. 어제 방송국 채널 증권통으로 라이브를 했었고요. 공개 방송 많이 참여를 해주셨다고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쪽집게 반도체 전략. 어제 뭐 CPI 발표가 됐고 오늘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시장과 2차 전지 시장의 시속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쪽집게 반도체 전략도 좀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뷰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차트를 좀 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수급의 시속 게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도체 대 2차 전지 뭐 좋습니다. 시장 수급이 매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동성 축소 국면이 매집이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주식은 이면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의 제한적인 수급이다 보니까 대결 구도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질문들이 많습니다. 또 엔비디아냐 테슬라냐 주가 차트 한번 모습 보실까요? 아유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느 하나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다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테슬라 주가 차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60불 지지 라인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그 이후에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잠깐의 커플링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거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이게 좀 특징이고 뭐 테슬라도 계속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좀 나오면서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FOMC에 대한 방향성이 아무래도 금리 동결과 매파적으로 의견이 좀 제시될 것 같기 때문에 뭐 300불을 단숨에 가기란 좀 힘들어 보고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염두에 둬야 된다. 단지 우리나라 2차 전지 파트와는 좀 다르게 부담감은 좀 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스권 상단의 돌파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반도체나 2차 전지냐 테슬라와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런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이겠죠. 어제 다 잘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지금 410불인데 지금 엔비디아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무관님 테슬라는 아까 보니까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300불까지 좀 여력이 남아있는데 엔비디아는 너무 높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특정 종목이 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들 상황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느냐를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AI가 쏘아 올린 반도체지만 공이지만 메모리 쪽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인텔 모습입니다. 이제 박스권 돌파해가지고 상단 초입부에 있고요. 지금 월봉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참 좋을 때가 68불 상단이었거든요. 지금 33불입니다. 설령 조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30불 언저리로 간다 하더라도 상승 동력.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한된 수급이니까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에서 예를 들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 다른 섹터 가지 않고 반도체 종목에서 더 오르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주식도 거기에 맞춰서 연동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좀 내다봐야 되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자 여기로 돌아와서 논쟁 자체는 뭐 반도체가 좋냐 2차 전지가 좋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의미 없는 논쟁이긴 합니다만은 2차 전지의 성장성 훼손은 없지만 투자 기간과 반등 여력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2차 전지는. 그런데 반도체는 기대감과 밸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기대감이나 밸류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위인 쪽이 어디냐?
생각을 좀 해볼 문제예요.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지만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중고통 라이브 할 때 살짝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김민준 TV 좋아요, 구독, 알람을 꼭 해주시라. 여러분들이 뭐 저 도와줄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저의 또 힘이 되는 거고 좋게 뭐 이렇게 덕을 쌓아서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또 저의 어떤 캐시카우가 된다 보는 쪽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밸류 부담감이 없는 반도체 한 표다. 오늘도 시장이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기간 상승 추세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반도체가 우위고 6대4로 포트폴리오 비중 분산을 해보자. 그리고 조정은 기회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은 기회를 만든다는 내용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반도체가 좋냐 2차 전지가 좋냐, 기대감이나 밸류 문제, 상승 여력의 문제를 봤을 때 반도체가 좀 낮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FMC가 지금 금리 동결 플러스 매파적인 기류로 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기회를 만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굉장히 답답한데요. 제가 올해 계속 뭐라고 합니까? 김희진 토비를 통해서 주도주 안에서 승부를 봐라. 그러면서도 2차 전지 안에서는 장비를 좀 해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소재들이 이따 보겠지만 많이 빠졌는데 장비 종목들 안 빠졌거든요. 반도체도 2차 전지 소재 대비 안 빠졌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차트 모습 잠깐 봐볼게요. 오늘 시장 흐름인데 코스피가 2.79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2.79 빠지다 0.72. 왜 그러냐?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을 많이 해도 돼요. 저도 그래서 2020년, 2021년에는 코스닥 종목의 비중이 90%였습니다. 결과물 좋았죠.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좀 적은 실적이 받침이 되거나 코스피 쪽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직 경기 침체 초입부기 때문에 경기 민감 좀 더 미뤄지고, 그러니까 기초 교육이 안 돼 있고 차트만 계속적으로 드립다 분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급등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라타는 종목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TV 출연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윤성 FNC 오늘 전량 매도 의견 냈거든요. 오늘 8%가 빠져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 2차 전지에서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어제 전국공정 장비 중에서 뭐 가장 선도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PNT가 있으니까 오늘 9%가 나옵니다. 왜 이 차익 실현이 나올까? 결국은 반도체가 좋냐 2차 전지가 좋냐 기결을 했을 때 오늘 고점 돌파 테스트는 다 거쳤지만 못 넘어갔거든요. 결국은 밸류 부담이에요. 네. 수주 잔고도 있지만 오늘 에코프로 10%가 빠집니다. 자, 저는 2차 전지의 성장성에 훼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 기간의 문제다. 여기 써놨습니다. 우리 그죠? 2차 전지 성장성 훼손 없어. 투자 기간과 반등력의 문제이다. 근데 반도체는 기대감이나 밸류 문제에서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감이 없는 반도체 한 표다.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에코프로를 하면서 11%씩 하루에 빠지는 걸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 안 했다고 보여져요. 그죠? 오늘 보시게 되면 좀 차트를 당겨볼까요? 10.95% 빠지고 있는데 누가 이런 걸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볼게요. 10.25%가 빠집니다. 그러면 차트를 좀 돌려볼게요. 대다수가 아마 요런 차트 모습.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사신 분도 10% 미만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62동 평균에서 사게 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돼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10%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좀 바뀌었나 보다 생각하고 올라탔는데 결국은 더 마이너스예요. 5일 만에. 근데 시가총액 3, 4위를 하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BM이 1위, LNF가 2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위, 에코프로가 4위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 대형주를 사면서도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김희주 토요일 통해서 컨텐츠를 잘 보고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물론 종목 선정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할 때만 해드리고 유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 할 때 종목 선정해 드리고 다 결과물 나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5G 쪽에서 좀 실적이 좋아지는 솔리드를 했지만 그래도 수급이 좀 오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적어도 타격은 입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는 이러한데 오늘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자 이거 이오테크닉스인데 오늘 1.88% 빠졌고요. 이거는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1.2%.
내일 FOMC를 앞둔 그냥 관망세의 조정이라밖에 안 보여져요. 네, 지금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전공적인 기업 같은 경우도 2.88% 5일선에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를 선정한 사람들이 유동성 침체 국면에서도 매매를 하고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도 매매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는 투자 기간을 꼭 길게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이제 선별화가 진행될 거예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민준 TV를 통해서 많은 걸 안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컨텐츠가 무럭무럭 퍼지고 제가 자주는 못하지만 최대한 힘을 내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 이런 그 반복되는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정의 기회를 만든다로 들어왔을 때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냐? 실제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특정 종목 상승에 따른 불균형도 있다고 평가를 해요.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상승 등 또 금리 동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연착륙과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고금리 상황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한적인 수년매가 2차 전지 자동차 오늘 상대적으로 자동차 선방했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선방했습니다. 안 빠졌어요. 한미약품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오늘 양봉입니다. 유한양행도 보시게 되면 오늘 상대적으로 다 덜 빠졌어요. 2차 전지가 10%씩 빠질 때 에코프로, BM이 2%밖에 안 빠져요. 네. 이게 뭘 뜻하냐? 자 보세요. 분명한 거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이 제한적이고 증시 자금이 제한적이면 주도주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돌고 사이드적으로 조선, 기계 오늘 진성TC나 이런 것도 괜찮았거든요. 기계, 제약바이오 내가 사이드 쪽 공략할지 저점에서 아니면 조금 수급과 매기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주도주 쪽에서 조금 더 할지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소재가 가장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렇다면 지수는 일정 부분 하반기 기대감이 반영된 거예요. 연초 지수 상승 가이던스가 2650선이었는데 저는 최근에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시나리오 금리 동결 1, 2번으로 갈 때 2620선과 40선 딱 이번에 운이 좋아서 맞았습니다. 근데 연초 지수 상승폭을 빠르게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저하고였는데 지금은 상저하고가 되겠느냐 의구심. 근데 하반기에 가봤자 여러분 박스권 장세입니다. 박스권이라는 게 뭐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집, 고점 매도에서 비중 축소 투자는 그러면 종목이나 직수도 눌림목 구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 내용을 어제 적어 놓은 건데 그러면 이것이 이면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매매는 조정에 갔을 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투자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저점을 왔을 때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식이 쌀 때 비중을 늘려가야지 끌고 가야지만 올라가면 투자했던 분들은 비중 조금씩 축소해가며 차익 실현하고 또 조금 내려오면 채워가고 이런 과정을 바꾸라는 거고 매매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제 말이 올해 틀린 게 없잖아요. 꼭 주도주 안에서 승부를 좀 해라.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좋으나 좀 조심해라. 자금의 이동 포착을 잘해야 된다. 저는 기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결은 이렇게 되죠. 어느 섹터를 다시 공략하고 어느 종목을 다시 재매수할지 내지는 매집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 주도주 안에서 순위 문제라고 봐요. 그럼 순위가 어떻게 되냐? 자, 2차전지 장비, 반도체, 제약바이오, 신재생, 자동차 여기 5가지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 중에서 내가 또 종목 성장을 잘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말고 있죠. 스윙 중기는 반도체, 신재생을 해라. 텐베거는 제약바이오, 2차전 장비, 시스템 반도체에서 골라라. 매매는 자동차, 조선, AR을 해라. 오늘 자동차 결국 눌림목 이후에 반등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좀 볼까요? 현대차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19만 5천에서 반등 성공했어요. 주도주죠.
저 김민준이 계속 말씀드렸던 2차전지 장비, 반도체, 자동차 제한된 수급 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정이 나온 대로 누가 선회를 해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빨리 캐칭하느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 저점에 왔을 때 비중을 늘려가시냐. 저 김민준과 함께면, 또 김민준 TV 함께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컨텐츠를 참조해가지고 같이 함께 가시면 되고, 저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자나 연락 있으니까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시 한번 매파적인 스탠스가 발휘되는 이 시점 안에서 기회는 오고 있다. 조정은 기회를 만든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밸류 부담감이 없는 반도체에 좀 더 한 표를 주고, 같은 기간 상승 추세라면 반도체가 우위일 것이다. 그리고 순환매를 굳이 하고 싶더라도 자동차, 2차전지, 장비, 반도체, 신재생, 제약바이오 안에서 결정을 해보자까지. 그리고 이번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지금 2차전지를 사시기보다는 반도체에서 선별화를 통한 2분기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1분기 대비 종목들 선정을 하면 좀 더 우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